여러 해가 지나고 계절이 바뀌면서 짧은 동물들의 생애는 빨리 지나갔다. 클로버와 벤자민, 갈과마귀 모세, 그리고 많은 돼지들을 제외하고는 반란 이전의 옛날을 기억하는 동물은 없었다. 뮤리엘이 죽었고 블루벨, 제시, 핀처도 죽었다. 존스도 역시 이 나라의 어디 다른 지역에 있는 알코올 수용자 수용소에서 죽었다. 스노우볼은 잊혀졌다. 복서도 그를 알았던 몇몇 동물들을 제외하고는 기억에서 잊혀졌다. 클로버는 이제 관절이 뻣뻣해지고 눈곱이 자주 끼는 늙고 뚱뚱한 앞말이 되었다. 클로버는 정년을 2년이나 넘겼지만 사실 실제로 은퇴한 동물은 아무도 없었다. 노쇠한 동물들을 위해 목장 한 귀퉁이를 따로 떼어놓는다는 이야기도 오래전에 없어져 버렸다. 나폴레옹은 이제 몸무게가 24톤이나 나가는 장년의 수퇴지가 되었다. 스킬러는 살이 너무 쪄서 눈을 뜨기도 힘들 정도였다. 오직 벤자민 영감만이 예전 모습 그대로였는데 콧등에 털이 더 휘어지고 복서의 죽음 이후에 전보다 더 침울하고 과묵해졌다는 것이 다를 뿐이었다. 농장의 동물들은 반란 초기에 예상했던 것만큼은 아니지만 이제는 수가 많이 늘어 있었다. 새로 태어난 많은 동물들에게 반란은 입으로 전해지는 희미한 전설에 불과했고 다른 곳에서 사온 동물들도 이 농장에 오기 전에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농장에는 이제 클로버 말고 3마리의 말이 있었다. 그들은 몸매 날씬하고 일 잘하는 좋은 동지들이었지만 굉장히 멍청했다. 그들 중 아무도 알파벳을 B 이상 익히지 못했다. 그들은 반란과 동물주의의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다 받아들였고 부모처럼 존경하는 클로버가 해주는 이야기는 특히 잘 받아들였지만 그들이 그것을 얼마나 이해했는지는 의심스러웠다. 농장은 이제 더 번창했고 조직도 더 잘 되어 있었다. 필킹턴으로부터 밭 2개를 사들여 더 넓어지기까지 했다. 풍차는 드디어 성공적으로 완공되었고 농장은 탈곡기와 건초 운반기를 소유하게 되었으며 여러 채의 새 건물이 세워졌다. 휜퍼는 자기가 탈 이륜마차를 샀다. 그러나 풍차는 전기를 돌리는 데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그것은 옥수수를 빻는 데 사용되어 상당한 이윤을 남겼다. 동물들은 또 다른 풍차를 세우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그게 완공되면 발전기가 거기 설치된다고 했다. 하지만 스노우볼이 한때 동물들에게 불어넣었던 전기가 들어오는 전등과 냉온수, 주 3일 노동 같은 호사스러운 꿈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되지 않았다. 나폴레옹은 그런 생각이 동물주의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비난했다. 가장 참다운 행복은 열심히 일하고 검소하게 사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동물들 자신이 더 부유해진 것 같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농장은 더 부유해진 것 같았다. 물론 돼지와 개는 제외하고 말이다. 이것은 어쩌면 돼지와 개의 숫자가 너무 많은 탓도 있었다. 이들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에게도 나름대로 하는 일이 있었다. 스킬러가 지치지도 않고 설명하듯이
동물들에게는 농장을 지휘하고 조직하느라 일이 끝도 없이 많았다. 이 일의 대부분은 다른 동물들은 무식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예를 들면 스퀼러는 돼지들이 문서, 보고서, 회의록, 회람이라는 수수께끼 같은 일들을 하느라고 매일매일 고된 노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들은 글자를 빼곡하게 써넣은 엄청난 양의 종이 뭉치로 일단 글자로 꽉 채우고 나면 아궁이에 넣어 불태워졌다. 이것이 농장의 복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스퀼러는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돼지나 개들이 직접 일해서 식량을 생산하는 일은 없었다. 게다가 농장에는 개와 돼지들이 너무 많았고 그들의 식욕은 언제나 좋았다. 다른 동물들의 삶은 그들이 알고 있는 한에서는 언제나 똑같았다. 그들은 대체로 굶주렸고 집 위에서 잤으며 연못에서 물을 마셨고 밭에서 일했다. 겨울이면 추위로 고생했고 여름에는 파리에게 시달렸다. 때로는 그들 중 몇몇 늙은 동물들이 희미한 기억을 더듬어서 존스가 추방된 지 얼마 안 되던 반란 초기의 사정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았는지 나빴는지를 기억해 보려고 했었다. 그러나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들의 현재 생활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모든 게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는 스퀼러의 숫자 목록 말고는 의존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었다. 동물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쨌든 그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시간조차 없었다. 오직 벤자민 영감만이 오랜 생애의 세세한 일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면서 사정이 더 나아질 일도 더 나빠질 일도 없으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굶주림과 고생, 좌절은 삶의 불변의 법칙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동물들은 결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더욱이 그들은 한순간도 자신들이 동물농장의 일원이라는 명예심과 특권의식을 잃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온 영국을 통틀어 동물이 소유권과 운영권을 가진 유일한 농장이었다. 그들 모두는 어린 새끼들과 10마일 혹은 20마일 떨어진 농장에서 새로운 동물들까지도 이 사실에 경탄을 금치 못했다. 예포가 울리는 것을 듣고 녹색 깃발이 깃대 위에서 펄럭거리는 것을 볼 때 그들의 가슴은 한없는 긍지로 가득 차오르고 화제는 항상 영웅적인 시대로 존스의 추방으로 7계명의 기록과 인간들의 침입을 물리친 위대한 전투로 옮겨갔다. 그들은 옛날의 꿈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있었다. 메이저 영감이 예언한 동물공화국, 영국의 푸른 들판에서 인간의 발길을 몰아낼 때를 그들은 여전히 믿고 있었다. 언젠가 그날이 올 것이다. 지금 바로는 아니어도 지금 살아있는 동물들의 생전에 이루어지지는 않더라도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영국의 동물들의 곡조까지 여기저기서 남몰래 흥얼거리는 듯 싶었다. 누구도 감히 그 노래를 큰 소리로 부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농장의 모든 동물들이 그 노래를 알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들의 생활은 고되고
그들의 희망이 다 성취된 것은 아닐지라도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다른 농장의 동물들과 다르다는 의식이 있었다. 배가 고프다고 해도 폭군처럼 군림하는 인간을 먹여 살리느라 그런 게 아니었고, 힘들게 일한다고 해도 최소한 그들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이었다. 그들 중 누구도 두 발로 걷지 않았다.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주인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모든 동물은 평등했다. 초여름 어느 날, 스킬러는 양들에게 자기를 따라오라고 명령하고 그들을 농장 저쪽 끝에 어린 자작나무가 무성하게 덮여있는 황무지로 데려갔다. 양들은 스킬러의 감독 아래 나뭇잎을 뜯어먹으며 거기서 하루 종일을 보냈다. 저녁이 되자 스킬러 자신은 농가로 돌아갔지만 양들에게는 날씨가 따뜻하니 거기 있으라고 지시했다. 결국 양들은 거기서 일주일을 보냈고 그동안 다른 동물들은 그들을 볼 수 없었다. 스퀘러는 매일 대부분의 시간을 그들과 함께 보냈다. 그는 그들에게 새로운 노래를 가르치는 중인데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들이 돌아온 직후 어느 상쾌한 저녁, 동물들이 일을 끝내고 농장 건물로 돌아오고 있는데 크게 놀란 듯한 말 울음소리가 마당에서 들려왔다. 동물들은 깜짝 놀라 걸음을 멈추었다. 그것은 클로버의 목소리였다. 그녀가 다시 소리를 지르자 모든 동물들은 마당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때 그들은 클로버가 보고 놀란 광경을 보았다. 그것은 두 발로 서서 걷고 있는 돼지 한 마리였다. 그렇다. 그것은 스킬러였다. 그는 그 커다란 몸뚱이를 그런 자세로 지탱하는데 아직 익숙하지 못해서인지 약간 어색하게, 그러나 완벽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뒷발로 서서 마당을 거닐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농가 문으로부터 긴 돼지 행렬이 쏟아져 나왔는데 모두 뒷다리로 걷고 있었다. 어떤 돼지는 다른 돼지보다 잘 걸었고 한두 마리의 돼지들은 조금 뒤뚱거려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될 것처럼 보였지만 모두가 성공적으로 마당을 제대로 걸어 다녔다. 마침내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하게 나고 검은 숱하게 찢어지는 듯한 울음소리가 나더니 나폴레옹이 위험 있게 꼿꼿이 서서 이리저리 거만한 시선을 던지며 주위를 맴도는 개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는 앞발에 채찍을 들고 있었다. 죽음 같은 침묵이 흘렀다. 놀라움과 공포에 질려 한데 뭉쳐있던 동물들은 마당을 천천히 돌며 행진하는 돼지들의 긴 행렬을 바라보았다. 마치 세상이 뒤집어진 것 같았다. 첫 번째 충격이 가라앉자 그들은 개들에 대한 공포심과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불평하거나 비판하지 않는 습관에도 불구하고 몇 마디 항의의 말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마치 신호라도 받은 것처럼 모든 양들이 일제히 커다란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다. 네 발은 선하고 두 발은 더 선하다. 네 발은 선하고 두 발은 더 선하다. 네 발은 선하고 두 발은 더 선하다. 그 외침은 쉬지 않고 5분 동안 계속되었다.
양들이 조용해졌을 때는 돼지들이 농가로 돌아간 뒤여서 항의할 기회가 사라져버렸다. 벤자민은 누가 자기 어깨에 코를 부비는 것을 느꼈다. 그가 돌아보니 클로버였다. 그녀의 눈은 예전보다 더 침침해 보였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벤자민의 갈기를 부드럽게 끌어 7계명에 쓰여 있는 큰 헛간으로 데리고 갔다. 1, 2분 동안 그들은 타르치를 한 벽에 쓰인 흰 글씨들을 쳐다보며 서 있었다. 이제 눈이 잘 안 보여요. 라고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젊었을 적에도 저기에 쓰여 있는 것을 잘 읽을 수 없긴 했지만요. 그렇지만 지금은 벽이 아주 달라진 것처럼 보이는군요. 벤자민, 7계명이 예전과 똑같나요? 벤자민은 이번만은 자기 규칙을 깨트리기로 하고 벽에 있는 것을 그녀에게 소리내어 읽어주었다. 거기에는 단 하나의 계명만 있을 뿐이었다. 그 계명은 이러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 그 후로는 다음날 농장 일을 감독하는 돼지들이 앞발에 채찍을 가지고 서는 것이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았다. 돼지들이 라디오를 구입하고 전화 가설을 신청하고 존불, 틱피츠, 데일러 미러지의 정기 구독을 신청했다는 것을 알고도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나폴레옹이 입에 파이프를 물고 농가 정원을 산책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아니 심지어 돼지들이 옷장에서 존스 씨의 옷을 꺼내 입고 나폴레옹 자신은 검정 코트와 승마 바지를 입은 채 가죽 각반을 차는 한편 그가 총애하는 암돼지가 존스 부인이 일요일이면 입던 물결무늬 비단 옷을 꺼내 입고 나타나도 이상해 보이지 않았다. 일주일 후 어느 날 오후에 몇 대의 이륜마차가 농장으로 들어왔다. 이웃 농장들의 대표단이 농장 시찰 초대를 받은 것이었다. 그들은 농장을 두루 돌아보고 보는 것마다 대단한 찬사를 보냈는데 특히 풍차에 대해서 그랬다. 동물들은 무밭에서 잡초를 뽑고 있었다. 그들은 땅에서 거의 얼굴을 들지 않은 채 돼지들과 인간 방문객들 중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부지런히 일만 했다. 그날 저녁 농가에서는 시끄러운 웃음소리와 왁자지껄한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인간과 동물의 음성이 뒤섞인 그 소리를 듣고 있던 동물들은 갑자기 호기심이 동했다. 동물과 인간이 처음으로 평등한 관계로 만나고 있는 저기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그들은 한 덩어리가 되어 가능한 한 조용하게 농가의 정원으로 기어들어갔다. 문가에 이르자 그들은 계속 가도 될지 겁이 나서 걸음을 멈추었지만 클로버가 앞장서서 들어갔다. 그들은 발꿈치를 들고 집으로 나가갔고 키가 큰 동물들은 응접실 창문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6명의 농장주와 6마리의 고위층 돼지들이 길다란
식탁 주위를 앉아 있었고 나폴레옹 자신은 식탁 상석의 주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의자에 앉아 있는 돼지들은 아주 편안해 보였다. 그들은 카드놀이를 즐기다가 분명히 축배를 들기 위해 잠시 쉬는 것 같았다. 커다란 맥주잔이 돌았고 빈잔에는 맥주가 채워지고 있었다.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동물들의 놀라는 얼굴을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다. 폭스우드 농장의 필킹턴 씨가 손에 잔을 들고 일어섰다. 잠시 후에 자신이 일동에게 건배를 하자고 할 건데 그에 앞서 자기가 꼭 해야 할 말이 몇 마디 있다고 했다. 그는 오랫동안의 불신과 오해가 마침내 끝난 것을 자신은 대단히 만족스럽게 생각하며 여기에 참석한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같은 생각일 줄 안다고 말했다. 자기나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그런 감정을 갖지는 않았지만 이웃에 사는 인간들이 존경하는 동물농장 주인들을 적개심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불안한 마음으로 대한 적이 한때 있었다. 불행한 사건도 일어났고 잘못된 생각이 퍼지기도 했다. 돼지들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농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다소 비정상적이고 이웃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기도 했다. 너무나 많은 농장주들이 제대로 조사해보지도 않고 그런 농장에는 방종과 무질서가 판을 칠 거라고 단정했다. 그들은 자기네 농장의 동물들과 심지어 인간 일꾼들에게도 그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걱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의혹은 이제 사라졌다. 오늘 자기는 친구들과 함께 동물농장을 방문해 구석구석을 두 눈으로 직접 시찰하고 무엇을 발견했는가? 가장 현대적인 영농 방식뿐만 아니라 높은 규율과 질서는 모든 농장주들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 그는 동물농장에서 계급이 낮은 동물들이 영국의 어느 농장 동물보다도 일은 더 많이 하면서 먹을 것은 적게 먹는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고 믿는다는 말을 했다. 실제로 그와 동료 방문객들은 오늘 자신들의 농장에 당장 도입하고 싶은 여러 특징들을 관찰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동물농장과 이웃 농장 사이에 유지되어 왔고 또 앞으로도 유지되어야 할 우호적인 감정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으로 말을 마치겠다고 했다. 돼지와 인간들 사이에는 어떤 형태로든 이해의 충돌이 있을 수 없고 또 있을 필요도 없다. 그들의 투쟁과 어려움은 동일한 것이다. 노동 문제는 어디서나 같지 않은가? 이 대목에서 필킹턴 씨는 미리 심사숙고하여 준비해둔 재담과 좌중에 던지려 했던 것이 분명했으나 말을 꺼내기도 전에 웃음이 터져나와 잠시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군살로 울퉁불퉁한 턱이 빨개지도록 콜록거리더니 겨우 말을 꺼냈다. 동물농장 주인 여러분이 싸워야 할 하층 계급 동물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싸워야 할 하층 계급 인간들이 있습니다. 이 재치 있는 말에 좌중이 함성을 질렀다. 그러자 필킹턴 씨는 다시 한번 자신이 동물농장에서 관찰한 적은 배급
긴 노동시간, 전반적인 자유의 구속에 대해 돼지들을 치하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일동에게 모두 일어나 잔을 가득 채울 것을 요청했다. 자, 여러분, 건배합시다. 동물농장의 번영을 위하여. 열광적인 환성과 발 구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폴레옹은 너무나 흡족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을 돌아 필킹턴 씨와 잔을 부딪힌 후 술잔을 비웠다. 박수 소리가 가라앉자 두 발로 서 있던 나폴레옹이 자기도 몇 마디 하겠다고 말했다. 언제나처럼 나폴레옹의 연설은 짧고 요점적이었다. 그는 자신도 오해의 시대가 지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신과 동료 돼지들의 사상이 불어나고 심지어 혁명적이기까지 하다는 소문들이 오랫동안 떠돌았는데 그것을 어떤 악의에 찬 적이 퍼뜨렸다고 생각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이웃 농장 동물들을 부추겨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그들은 유일한 바람이 있다면 이웃 농장들과 평화롭게 정상적인 사업 거래를 하면서 사는 것이다. 자신이 통치하는 영광을 갖고 있는 이 농장은 협동기업이라고 나폴레옹은 덧붙였다. 자신이 갖고 있는 농장의 소유권은 돼지들의 공동 소유라는 것이다. 그는 과거의 의혹이 아직까지 남아있다고는 믿지 않지만 최근 이 농장의 일상에서 일어난 어떤 변화는 신뢰를 더욱 증진시키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이곳 농장의 동물들 사이에는 서로를 동물하고 부르는 좀 바보 같은 관습이 있었는데 이것이 금지된다는 것이다. 또한 그 기원을 알 수는 없지만 매주 일요일 아침마다 정원에 기둥에 못으로 박아놓은 수퇴지 해골 앞을 지나 행진하는 이상한 관습이 있는데 이건 역시 금지될 것이며 그 해골은 이미 땅에 묻어버렸다는 것이었다. 방문객들은 아마 개양떼에서 펄럭이고 있는 녹색 깃발도 보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전에 그려져 있던 흰 발굽과 뿔 표시가 이제는 삭제되고 없는 것도 눈치챘을 것이다. 앞으로는 아무 무늬 없는 녹색 깃발이 될 것이다. 그는 필킹턴 씨의 탁월하고 우정에 넘친 연설에서 단 하나 비판할 것이 있다고 말했다. 필킹턴 씨는 계속해서 동물농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론 알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폴레옹 자신이 지금 처음으로 동물농장이라는 이름이 폐지되었음을 발표하는 것이니까. 이제부터 이 농장은 메이너 농장으로 알려질 것이며 이 이름이 자기 생각에는 원래의 정확한 이름이라는 것이었다. 여러분, 좀 전과 똑같이 여러분과 건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형식은 좀 다릅니다. 잔을 가득 채우십시오. 여러분, 건배합시다. 메이너 농장의 번영을 위하여. 전과 같은 열렬한 환호가 터져나왔고 술잔은 바닥까지 비워졌다. 그러나 밖에서 그 광경을 들여다보면서 동물들은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고 느꼈다.
돼지들의 얼굴이 변한 것 같은데 그게 무엇일까? 클로버는 침침한 눈으로 이 얼굴과 저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어떤 돼지들은 턱이 5겹이었고, 어떤 돼지는 4겹, 또 어떤 돼지는 3겹이었다. 녹아내리면서 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저것은 무엇일까? 그때 박수 소리가 멈추고 일동은 카드를 집어들더니 중단됐던 카드 놀이를 계속했다. 그리고 동물들은 소리 없이 정원을 빠져나왔다. 그러나 동물들은 20야드도 못 가서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농가에서 요란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들은 다시 창문으로 달려가 안을 들여다보았다. 과연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소리 지르고 탁자를 치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번뜩이며 맹렬히 반대하는 소리가 들렸다. 싸움의 원인은 나폴레옹과 필킹턴 씨가 각각 동시에 스페이드 에이스를 내놓았기 때문인 것 같았다. 12개의 성난 목소리가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그 목소리들은 서로 똑같았다. 이제 돼지들의 얼굴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는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동물들은 바깥에서 돼지에게서 인간으로, 인간에게서 돼지로, 그리고는 다시 돼지에게서 인간으로 시선을 돌리며 바라보았다. 그러나 이미 누가 돼지이고 사람인지 분간하는 것은 불가능했다.